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크게 떨어졌죠. 반도체 지표가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7%나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 기업들, 특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뭐 시간에서는 대부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실적 부분이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영업 부문에서만 6조 원이 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 확정 실적이 잠정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오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HBM3E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들은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요즘 좀 관심을 살짝 받죠. 살짝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은 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이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적자 나올 거다 전망됐지만 적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적 성장성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7월이 이제 끝났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힘든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자, 7월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제법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네, 저만큼 나왔네. 계좌 신고가도 있었어요. 7월 첫째 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좌가 막 신고가로 넘어가서 정말 멋진 모습 보이는데, 그때부터 점점 떨어지더니 7월 마지막 오늘까지도 휘청거리는 모습이 좀 예상이 된다. 지수 포인트도 288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2700 초반까지 밀렸으니까 거의 한 150포인트 정도 주가가 좀 밀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밀렸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자체가 그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주가도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 정도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이번 주는 FOMC의 마감,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등등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나쁘지 않고 분위기가 괜찮을 거다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조금 애매했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5% 올랐습니다. 계속 장중에는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일단 초반에 플러스 기조 유지됐다가 장중에 크게 떨어졌죠. 훅 떨어졌다가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1.28%. 근데 제가 해드린 거 말씀 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한 1에서 1.5%, 한 2%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있다. 왜? 걔네들이 원하는 어떤 지지 포인트 때까지의 주가 하락은, 즉 반등이 나오려면 그 정도 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고기를 꾸역꾸역 채우고 들어오려고 하네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올라가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꾸역꾸역 그냥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주가를 억지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게 엔비디아의 주가예요. 7%나 급락합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100달러가 깨지냐 안 깨지냐 그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일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100달러 초반까지 밀리긴 했습니다. 초반까지 밀리긴 했고, 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부담을 좀 주는 그런 형태의
네, 느낌으로 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4%대, 퀄컴은 6%대, ARM 홀딩스는 6%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네, 4%대 밀렸죠. 그 다음에 램리서치는 많이 안 밀렸는데, 네, 저거는 왜 끼어있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급락한 종목은 그 정도, 우리가 다 알만한 것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도, 네, 4%대 하락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좀 줬어요. 부담감을 좀 줬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 부분이거든요.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 애매한, 네,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2분기, 네, 시장 예상치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매출,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은 64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했다. 총 이익은 네, 220억 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다. 자, 실적 좋게 나왔죠?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알파벳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적 좋았는데요, AI에 투자 많이 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우려감, 뭐 그런 걸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AI 산업과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한 6%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은 19%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28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286억 8천만 달러였다. 작작 좀 하자라고 얘기 좀 하고 싶네요. 그죠?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네,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시장 전망치가 약 3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이 클라우드 쪽이 AI 산업과 연관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가 좀 나온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적당히 이거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실적 좋은데 왜 내려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뭐랄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되고요. 하이닉스에게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네, 투자에 대한 어떤 확대라는 이런 것들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하이닉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은 일정 수준까지는 밀려왔지만 그 이후에는 괜찮은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오늘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AMD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기도 해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압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하지 않은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요 AI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 독점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주가를 크게 올렸는데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7% 내렸지만 시간에서 한 3% 가까이 상승했죠. 네, 그래서 아직 시간회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애프터마켓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3%대 이상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AMD도 실적 네,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특히 AI 칩이 매출 2배로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죠. 삼성은 AMD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본다면은 우리 반도체 지수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주가 많이 빠졌다, 흔들렸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이 정도까지 내려야 해라는 부분들을 맞추기 위한 주가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간다면 별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그런 것들 반영을 해주는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 반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어제 밀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반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꼬여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좀 내려왔지만 시간 내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 선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나올 텐데, 금리는 일단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네, 힌트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장이 또 따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오스틴 굴스비, 네, 굴스비, 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우리 굴비 연준 총재가, 지금 금리 결정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 결정 투표. 그래서 올해는 원래 이 굴스비는 네, 투표권이 없었는데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던 이 메사 총재가 지난달 은퇴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신 투표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 우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7월달 지금 FOMC에 대해서 뭐 그다지 네,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네. 7월달 우리 그 만기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9월달에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네, 이 파월 의장의 성명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 구인 보고서, 네, 구인 보고서가 좀 많이 늘었죠. 구인 건수가 818만 명, 818만 4천 건 집계됐다. 전월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구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채용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채용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구인이 또 상대적으로 높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용지표를 좀 나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이런 실업률이 4.1% 나왔었죠. 그때 4.1% 정도 나온다면 이 정도라면은 상황을 네,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네, 금리 인하는 9월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성적표가 오늘 공개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밸류업, 그다음에 뭐 조선,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막 급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한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 시간 내에서 오르는 미국 증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상황들을 미리 선 반영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 반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이 10조 원을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은 거고,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증가세가 계속 된다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뭐 AI 반도체 이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 6조 5천억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즉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실적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이제 확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디램 이런 그 낸드 플래시 뭐 이런 쪽 부분들은 이제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증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부분으로 작용된다고 한다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즉 한 달 전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조금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은 일단 뭐 좋게 나온다라고 전망을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전망치보다 네, 뭐 실적이 낮게 나왔다. 뭐 이 지랄만 안 하면 되죠. 네. 지들 전망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망치보다 낮아졌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지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나왔다 해가지고 어닝 쇼크니 이 지랄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건 그런데 삼성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HBM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꾸 이제 이 하이닉스한테 좀 밀리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네, 대항마들 뭐 AMD라든지 다른 쪽 뭐 애플 뭐 구글 뭐 등등등 해가지고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HBM을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은 AI 칩을 만드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AI 칩을 구동시키기 위한 핵심 HBM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집중을 많이 받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 갖고 굳이 안 돼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되면 좋죠. 네. 안 돼도 상관없지만은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납품을 못 해왔기 때문에 네. 아니더라도 별 상관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를 뚫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엔비디아를 뚫느냐 안 뚫느냐입니다. 지금 HBM3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납품을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냥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그 과포화 상태죠. 더 이상 못 만들어 이렇게 나오니까 삼성 거라도 갖다 쓰자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HBM3E 12단에 대한 부분은 좀 달라요.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네. 퀄리티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샘플도 미리 납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검증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 뭐 곧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한 번만 해줘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요, 지금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네, 뭐 어떤 회의감, 뭐 큰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AI 시장은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최소 올해 이상은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이닉스 여건, 삼성전자 여건, 엔비디아 여건 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이런 자리들은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도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나마, 아니면 중기적으로나마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손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AI가 뭐 아직 뭐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은 아직 저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그다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만 사시면, 그죠? 저점에서만 사시면 여러분들이 뭐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많이 빠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잘 버티던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면서 수익성을 더 보여주게 될 것이고, 계속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도 않지만 계속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뭐 AI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네, 삼성전자 이제 끝났을까요? 하이닉스 끝났을까요? 그럼 지수도 끝났습니다. 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증시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반도체 쪽 잘 보시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흐름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런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서 약간 반도체 쪽에서의 집중도가 오늘은 좀 높을 것 같죠.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전지는 어제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 실적의 늪에 갇힌 2차전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랐죠. 5% 올랐어요. 얘가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적자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있었는데 적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요거 잘 올랐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올랐고, 등등등. 네, 전체적으로 잘 올랐어요.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네, 테슬라의 오름세 때문이었다. 근데 오늘은 테슬라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테슬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또 다시 반납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자, 지금 그 모건스탠리가 자동차 최선호주로
기준으로 이 테슬라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최근에 그 G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동차 업황이 조금 애매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약간 후퇴해서 내연기관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잡혀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 부분에서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가 전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성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이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투자 확대라든지 이쪽 부분에서의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기차 같은 부분들은요, 뭐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됐었던 눈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네, 집중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 그 뭐라 그럴까 사업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좀 이렇게 확 튀어올랐지만 이 독점 체제에 있는 것들은 시장이 커지면서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태, 또 경쟁사들의 난입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늘 해드렸던 말씀이지만 계속 올라가 독점 체제야. 근데 AI 파이가 커져 혼자서 소화가 안 돼. 돈 되는 거 보고서 경쟁사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시장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엔비디아를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고 또 계속 떨어지는 주식도 없다는 것을 절대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차 전지의 상승이 일단은 진행이 되긴 했는데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때문이죠.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매출액이 5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6.6% 줄어들었다. 그래서 39억 원 기록했대요. 근데 적자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 나올 것이라 했는데 적자 안 나고 그래도 39억이라도 벌었잖아요. 자, 근데 영업이익이 96%나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그 적자 안 나왔다고 5% 올라갔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방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지만 이 매출액의 감소 추이가 너무나 살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 손실이 나타났어요. 37억 원. 기대치는 10억 원 영업 손실이었는데 실적 적자가 더 크게 나타난 거죠. LG에너지솔루션, SDI, 포스코 퓨처엠 얘네들 모두 다 영업이익 자체가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 기대치로 많이 올랐었던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는 네,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니까 점점 내리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올라와서 실적이 좋아지고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납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네, 결과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조금 네, 이 도망을 칠 수 있는 dom황차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현재 이제 이 대선에서 해리슨, 요쪽 부통령이 이제 아직 지명은 받지 못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지명될 것 같죠. 그리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 이제 올라간다면, 트럼프 요즘에 좀 주춤해요. 그래서 조금 살만한가? 이런 생각이 좀 있기도 있단 말이지. 누가 되는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이든보다는 해리슨이 더 나은 것 같고, 네. 트럼프보다도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면. 왜냐면 증시는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더 안정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해보면은, 트럼프 아웃 쪽을 우리가 조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포지션은 일단 계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는, 네, 이 민주당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예전에 힐러리도 나왔다가, 네, 근소한 차이로 좀 밀렸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부담감, 네. 미국 쪽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흑인에다가, 여성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고정관념이 딱 틀어박힌 분들 입장에서는, 네, 싫어. 트럼프가 최고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네, 그런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네, 그냥 네, 이 사람 요거 하나만 보고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혐한이 없어졌대요. MZ. 이런 MZ 세대에는 혐한이 없대요. 오히려 한국 좋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나이든 극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무서운 거죠. 자, 시장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연하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다.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어느 한쪽을 기울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어쨌건, 네, 증시만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그죠? 미국 쪽에서 누가 되든, 뭐,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건데,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주가만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달 변동성 구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오늘 조금 올려주면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엔비디아 급락, 나스닥, 하락, 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실적의 늪에 갇힌 2차전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은 아침에 분위기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 반영해 주는지 또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들 꼭 확인하시면서 진행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방송 마칩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